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9월, 10월 두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 리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새로운 인연이 노크를 하게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파랑새, 두 번째, 오징어, 세 번째, 스포츠카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10월 두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 첫 번째 파랑새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9월입니다. 8월 피서는 잘 다녀오셨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인연이 노크를 하게 될지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이 분의 보여지는 모습과 내면을 아주 재밌는 카드로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이게 타로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봐주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남들이 볼 때 이분은 어떤 분으로 보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분의 보여지는 모습은요, 빨간색 카드, 화가 나 있는 카드가 나옵니다. 약간 좀 다혈질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지금 이분의 표정도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좀 삶에 불만이 많고 가깝게 좀 다가가기 좀 힘든 그런 성격의 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은 좀 어려운 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내면은 어떨지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표정을 꺼내줄까요? 완전 귀여워요. 빵긋 웃고 있어요. 눈도 웃고 있죠. 솔직히 이 카드 안에요,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웃고 있는 이런 그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분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사회적으로 좀 위치가 있거나 해서 개구장이거나 이런 모습을 좀 감춰야 된다든지, 다소 좀 근엄해야 된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분 같은데, 실질적으로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개구장이처럼 쾌활하고 명랑한 그런 성격이시라고 합니다. 물론 이 카드는 재미로 꺼낸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 카드를 열어봐야지 진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는 있겠지만, 좀 다가가기가 처음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자, 이제 카드를 올리면서 진짜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해보아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나왔다면요, 오히려 더 문제였을 것 같긴 해요. 겉으로 웃고 있는데 내면은 상당히 심각한 분이면 오히려 더 다가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자, 이분의 카드를 한 장씩 열어서 따라가 볼게요. 사자자리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이 리딩을 보실 때쯤이면 이제 사자자리가 거의 끝나고요, 이제 처녀자리로 넘어가게 되겠죠. 사자자리가 파이어 사인이고요. 파이어 사인이요, 가끔요 요런 표정을 짓습니다. 사자자리는 일단은 갖고 있는 키워드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그리고 상당히 멋있고, 일단 사자자리 분한테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쓸데없는 말입니다. 우리 그냥 흔히 말해서 뭐 좀 썰렁한 농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받아주는 별자리들이 또 있고, 또 그런 걸 재밌어하는 별자리도 있는데, 사자자리 분들은 그런 거 딱 싫어합니다. 아예 아싸리 재밌거나 그럼 모르겠는데 어중뛰게 재밌으면 상당히 혼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사자자리 분들 중에서도 못생긴 외모로 태어나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니시고, 옷을 입어도 뭐 브랜드 옷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다려서 입는다든지 정말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죠. 즉 자신의 외부적인 모습, 외면적인 모습이 자신의 명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 관리를 상당히 잘 하시는 분들이 바로 사자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상당히 크고요. 상당히 멋있고 자기 관리 잘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헬스를 한다든지 자신의 몸을 가꾸는 그런 분이실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일단 다른 사람들이 이분을 바라볼 때는 근엄하고 심각한 이런 느낌으로 본다면 직책이 좀 높거나 사회적으로 좀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계속 열면서 따라가 봅시다. 아, 페이트 카드가 나오고요. 오, 그렇군요. 하.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가을 카드가 나와요. 아하, 그렇군요. 놀라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요, 솔직히 이 두 장의 카드는 이분하고 상관없는 카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에너지가 나왔고요. 상당히 강력한 에너지가 나왔어요. 특히나 여기 오툼 같은 경우는 가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게 9월에서 10월 리딩인데 가을이 나왔다면 당연히 이제 이분에게 있어서 9월, 10월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죠. 그것은 운명적으로 오게 되는 일이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디바인 인터벤션이라고 되어 있죠. 우주의 간섭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분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주가 간섭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여기 이 사진에는 나무에 번개가 쳤잖아요. 나무에 번개가 쳐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에게 번개를 때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이분이 일에만 빠져 있고 외부적으로 보여질 때 사람들에게 이런 화난 모습을 하고 있어서 평판이 좋지 않다. 그 이유는 뭐냐? 이분이 너무 일만 하고 연애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여러분을 보내줬다. 그럼과 동시에 이분의 성격이 유해진다. 원래 내면에는 이렇게 개구장이 같은 모습이 있으니까 이 모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주가 간섭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분에게 어떤 일적으로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일이 뭐 회사가 망했다든지 그 이유는 뭐냐? 이분이 그 회사에서 너무나 심한 강도로 일을 한다든지 이분의 시간이 전혀 없다든지 이분의 건강을 해친다든지 즉 이분이 자신을 돌봐야 될 시기가 됐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주가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데리고 있는 수호천사가 우주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운명을 보내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해보면요. 지금 여기에 디투어라고 되어 있죠. 우회라는 의미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던지 이렇게 돌아가던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디투어라는 단어가 어떤 누구에겐가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땐 이분이 여러분들의 전상대편일 수도 있다. 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을 에너지가요, 단순히 이게 뭐 시기로 나왔다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 하베스트라고 돼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추수한다는 거죠. 즉 어떤 성과를 이제 거둬들이는 어떤 시기가 됐다라고 볼 때는 이분이 뭔가 상당히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그것들을 자신이 수확한다. 그런 의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카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잖아요. 이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하고 어떤 관련이 있게 될지를 좀 보겠습니다. 아, 데이트가 나오네요. 단순하게 보면 여러분하고 이분이 데이트를 하게 될 건가 봐요. 그런데 솔직히 여기 디투어가 있어서 여러분의 전상대편이다 뭐 이런 것도 좀 배제할 수 없었는데 요 에너지는 진짜로 여러분 앞에 새롭게 나타나는 사람일 수 있는데 이분이 어떤 누군가의 소개로 만나게 된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디투어를 좀 섞어보면요, 여러분과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알고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3, 4년 전에 뭐 일을 한번 같이 했다든지 어떤 누군가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람이었
있었던지 뭐든 간에 그랬는데 이번 9월, 10월에 이분하고 만나게 되는 인연이 된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서로에 대한 감정도 크게 없었고 뭐 저런 분이 있네 카톡에는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얘는 떨어졌는데 보고만 갈게요. 7개 칼이 나오는군요. 얘는 일단은 이분이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라는 의미이긴 한데 일단은 넣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나온 것 같은데요. 나중에 카드를 깔아보고 같이 연관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는 별 감정이 없었는데 이번 9월, 10월에 인연이 되어서 여러분과 연결된다.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이제는 여러분 두 분이 만나야 될 때가 됐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누군가 새로운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게 된다라는 에너지에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인연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10개의 지팡이 역방향이고요. 엠페러가 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요 에너지가 요 환한 에너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느낌적으로는 좀 회사 내에서 좀 직책이 높은 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저지먼트 역방향 있고요. 페이지 원즈의 역방향도 나옵니다.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요. 풀의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카드는 엠페러입니다. 엠페러는 회장님 카드죠. 그리고 타로 안에서는 가장 높은 계급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타로 카드 안에는 교황 카드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4번 카드고 5번 메이저 알카나가 교황인데 실질적으로 나라를 이끄는 건 황제이지만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기대는 건 또 교황님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느낌은 다르죠. 이분 같은 경우는 뭔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요. 회장님, 사장님 카드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고 어떤 위치가 되면요.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든지 저처럼 이렇게 썰렁한 얘기해서 사람들을 얼리게 만든다든지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근엄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원래 갖고 있던 개구장이의 마음이 좀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아무튼 간에 이 빨간 카드가 계속 눈에 들어오네요. 사람들이 보기엔 이분은 좀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이다라고 볼 때는 책임이 주어지는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10개의 지팡이 역방향이 나와서 그래요. 10개의 지팡이 역방향은 지팡이 자체가 일이거든요. 근데 10개의 지팡이를 들고 있다라는 말은 상당히 일이 힘들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합니다. 지금 레이첼도요. 회사를 갔다 왔는데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까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죠. 근데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요. 이 바쁘고 힘든 일이 끝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분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것은 휴식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엠페러라고 볼 때는 어떤 위치에 있고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때는 당연히 실수가 없겠죠. 왜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중소기업에 좀 높으신 분들은 정말 바쁘잖아요. 하루에 2-3시간씩 자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얘네들을 쫙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특히나 이제 요 에너지와 얘마저도 그렇고요. 이분이요. 어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소 좀 까칠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에 큰 실패를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를 만날 때요. 지금 이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조심하자예요. 조심하자. 마음을 주게 되거나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제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상당히 바쁘고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말자 라는 그런 느낌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안 좋은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조심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사랑에 대한 상처가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 뭔가 사랑을 할 때 내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에 매진하면서 어떤 누군가가 다가올 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일단은
내가 한 걸음 다가간다기보다는 좀 한 겹 두면서 신중하려고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페이트가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과의 운명적인 만남이라고도 충분히 볼 수는 있겠지만 디바인 인터벤션의 관점으로 볼 때 이분이 너무 일만 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보내주는데 여러분에게요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에너지로 볼 때는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게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 두 에너지가요 어떤 누군가를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쪽에 가깝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이분이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하고 잘 안 좋게 끝난 것 같고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문을 열거나 허락해주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 말을 다시 살짝 바꿔보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A라는 사람이 이분하고 아무런 관계가 이제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뭐 전혀 신경 안 쓴다라고 볼 때는 뭐 그렇게 해라. 뭐 너는 그러고 말아라. 라고 하면 되는데 아주 강하게 남아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아직도 이분에겐 좀 중요하게 남아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A라는 사람을 완벽하게 이제 이분에게서 잘려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긴 듭니다. 자, 그럼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트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소개나 이런 걸로 좀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가볼게요. 오, 프레그넌시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임신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임신한다?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저 카드는 무엇인가가 스타트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하고 이분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데이트 때 두 분이 우리 같이 사귀읍시다 라고 해서 가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생명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때는 그 완성되어 가는 사랑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기대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에게 있어서 어떤 새로운 사랑이 오는 건데 그것은 운명적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겠죠. 자, 카드를 열어볼게요. 1번 카드가 나옵니다. 프로듀서 카드가 나오고요. 그래요. 계속 가봅시다. 나이트 링스가 나오네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오, 윌 폴춘까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8개의 링스가 나옵니다. 그래요. 너무 명확하게 카드가 나왔어가지고요. 부가 설명을 막 넣으면서 뭐 리딩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다가올 때 적극적으로 하거나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닌 것 같거든요. 성향 자체가. 그런데 이제 카드가 갖고 있는 밑에 깔려있는 베이스는 이분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라는 게 좀 커요. 그 말인즉슨 이분이 어떤 누군가와 사귀었을 때 안 좋게 끝났을 확률이 좀 있죠. 자, 그런데 1번 카드가 나왔어요. 1번은 타로의 시작 카드고 이제 내가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저는 이분이 아니고 여러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제 스타트가 돼서 프레그넌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두 분이 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 데이트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임신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일단은 만나서 서로가 알게 되었고, 그럼과 동시에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건데, 여러분이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카드가 나이트링이죠. 나이트링은요,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The Late Bloomer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늦게 개화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이 카드입니다. 프레그넌시. 즉, 두 분이요, 서로 호감은 있는데요, 여러분 쪽에선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가깝게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좀 큰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해 보건데 두 분이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스타트는 되는데,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분이 좀 시큰둥하면 여러분이 뭐야,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이 이분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리시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트는 했고 서로 뭐 통성명도 했고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분이 약간 좀 애매하게 해서 여러분이 뭐야 나 싫은가 봐라고 하고 끝낼 수 있지만 여러분은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담아놓고 좀 기다리시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위로 폴순이 옵니다. 데스티니가 와요. 지금 이 페이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두 분이 어느 시점이 딱 됐을 때는 확실하게 급변해지는 어떤 상황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럼과 동시에 두 분이 관계가 확 발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페이트 카드가요, 지금 이 카드랑도 같은 카드라고 볼 때,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요, 한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때는요, 9월, 10월에는 그게 이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볼 때는 지금 이분에게 온 운명이 바뀌게 되는 순간이 지금 이분에게 와 있는 건데, 그게 여러분이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자, 그런데 언더라잉은 8개의 동전이잖아요. 솔직히 이 8개의 동전은 저는요 1부터 10까지 그냥 직업이라는 카드로 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일적으로 알게 돼서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확 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가 추천해서 알게 된 사람이면 두 분이 일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그 사업적인 어떤 만남에서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8개의 링이요, 하나씩 해나간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불이 확 붙어서 뭐 첫 번째 데이트를 하고 나서 두 번째 데이트부터 뭐 두 분이 뭐 우리는 이제 완벽한 커플이에요, 뭐 사랑에 훅 빠졌어요,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뭔가 하나씩 알아가시게 되는 그런 인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아주 긍정적이에요. 아주 좋아요. 바보 타로에 이런 식으로 카드가 나오다니요. 정말 놀랐어요. 파랑새라서 그런가 봐요. 희망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요. 그죠? 여러분하고 9월, 10월에 뭔가 확실하게 있을 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분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카드를 열어봅시다. 그림 리퍼가 나오네요. 뭐죠? 이거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미러가 나오네요.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두 장은 뭐냐? 여러분과 이분이 사귀었던 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림 리퍼 같은 경우는요, 여지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 카드가 이 카드예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과 이분이 이별이 됐을 때요, 이분이 좀 화가 많이 나서 끝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이 뭐 잘못했거나, 여러분도 사람이니까 뭔가 잘못할 수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이분하고 내가 다시 잘 되는 건 힘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이분과 연결돼 있다라고 여러분이 느끼나 봐요. 그런데 지금 데이트로 만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거에 인연이 한번 있었던 사람의 카드로 나와서 제가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한데요, 이 그림 리퍼가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분이 너무 단호하다, 이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미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분을 보면은 여러분 좀 느껴지는 게 좀 있나 봐요. 이분이 어떤 사람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혀 있구나. 사람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속마음은 이렇게 웃고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좀 한 겹을 두네 라고 생각을 하는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솔직히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좀 억지스럽긴 합니다. 요 두 카드는 여러분과 이분이 사귀고 헤어졌는데 여러분이 좀 잘못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한테 미안하고 이분은 여러분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은 여전히 이분이 그립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서 나온 것 같은데. 자, 계속 따라가 봅시다. 자, 들어봅시다. 다이어트리 체인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음식을 바꿔 먹는 거잖아요. 늘 먹는 걸 먹지 않고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맞는 음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해로운 것을 먹지 않는다. 즉 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 나의 습관 같은 것을 바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에 대한 충고로 나온 거잖아요. 조언으로 나온 거라고 볼 때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좀 몸무게가 불어 있다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살을 빼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라고 할까요? 방식 같은 것들을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기 때문에 뭐 늦게 자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서 좀 바꿀 부분은 바꿔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시지 카드도 한 장 열어볼게요. 예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완성되거나 표면화돼서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라고 하거든요. 솔직히 제가 했던 리딩의 모든 내용이 지금 이 메시지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장을 일단 빼고요. 지금 두 분은 만나서요. 스타트를 할 건데 다만 완성된 커플로 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그 메시지가 그대로 나왔어요. 도대체 얘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딱 맞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맞춰져요. 여러분과 이분이요, 만난 게 프레그넌시로 예를 들게요. 9개월 전이었다라고 볼 때는요, 9개월 전에 한번 뭔가 잠깐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이분이 계속 기억이 떠오른 거죠. 자, 그 상황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왔고 다시 만나서 데이트를 해보자 라고 볼 때는 어느 정도 말은 돼요. 자, 그럴 때 지금 이 다이어트리 체인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두 분이 이별이 됐던 게 생활 방식이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프리하게 좀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볼 때는 그 규칙적인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분하고 맞출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볼 때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양보할 것 양보하고 해서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나와 있는 건요, 이분은 너무 단호해요. 너무너무. 뭔가 과거의 분하고는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위에는 너무 긍정적으로 나와서 요 두 카드를 제외하고서 볼 때는 두 분은 이어지게 되기는 할 텐데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휙 하고 떨어졌는데 얘를 읽겠습니다. 자, 웬즈데이가 나왔고요. 숫자는 4예요. 날짜에 숫자 4가 들어가는 날짜들 4일, 14일, 24일 뭐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 수요일이라는 게요, 일주일의 중앙에 딱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지 말고 밸런스를 딱 맞춰서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현실 자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월요일에는 뭔가 큰 꿈을 안고 나중에 일요일이 됐을 때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걸 하는 건데, 수요일 정도까지 오면은 이제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현실을 자각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뭐 기대하는 바가 좀 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분하고 만나서 그런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좀 현실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뭔가 여러분들에게 생활적인 습관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카드가 나온 걸 보면은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맞춰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두 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두 분은 어떻게 될까? 아주 좋게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보겠습니다. 한 장 열게요. 피지컬 터치가 나오네요. 신체적인 접촉이 나옵니다. 부드러운 터치는 많은 것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두 장 카드가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분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이분을 딱 만났을 때 이분이 느껴지는 게 나하고는 가능성이 없겠구나라고 느끼는 카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서요, 데이트를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마음을 정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분에 대한 호감을 갖고 좀 기다려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미러가 나왔잖아요. 이 미러는 뭔 것 같냐면, 이분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안 여네 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보일 때 그게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는 건가 봐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도 어떤 누군가를 만날 때 상당히 신중하게 만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쪽에서는 너가 연락 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가 되는 거고, 이분은 여러분들을 그냥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틈틈이 연락하면서 이어져 있게는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서로에 대한 외형적인, 제가 외형적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 어쨌든 어른이니까 육체적인 어떤 매력이라고 할까요? 스킨십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서로에게 호감이 이제 가게 되잖아요. 원래 스킨십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됨과 동시에 두 분이 좀 많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카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카드는 조언을 해주는 카드거든요. 러브랭귀지가 이분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뭔가 이야기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장난식이라도 이렇게 툭툭 건드리거나 서로에게 터치를 함으로써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는 부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한다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두 분은 완성의 커플은 될 텐데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때까지 여러분이 좀 답답한 부분은 있겠으나 좀 어느 정도 기다려 주신다는 마음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파랑새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어요. 9월, 10월 두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 두 번째 오징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올 텐데요.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인연이 녹화하게 될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볼 텐데요. 처음으로 꺼낼 카드는 남들이 보는 이분의 모습과 진짜 이분의 내면의 모습을 볼 텐데, 이게 타로 카드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재미로만 보신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주변의 사람들이 이분을 어떻게 보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열게요. 눈을 감고 미소를 짓고 있는 표정의 카드가 나왔어요. 솔직히 이 카드 안에서도요, 입을 크게 열고 웃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눈을 감고 있고 지그시 이렇게 미소를 지어주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이분은 우리 흔히 말하는 MBTI E의 성격이 아닌 약간 I기는 한데, 사람들을 좀 많이 이해해주고 농담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미소 지어주는 약간은 좀 포근한 느낌의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눈을 감고 있다라는 의미 자체는 생각이 좀 많으신 분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의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면을 보겠습니다. 내면. 이분의 내면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요. 세상에, 요 두 표정이요, 결론적으로는 같잖아요. 외부에서 볼 때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짓고 있는데 내면에서는 눈을 뜨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재미로 보는 카드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이게 뭔가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 같기는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고정관념 이런 게 생기는 게 싫어서 어느 정도는 가리고 본다? 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면 눈을 크게 뜨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벌어진 그 일 자체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의 표정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는 상당히 면밀하게 보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둘 다 웃고 있어요. 그래서 다소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좀 안 좋아, 저 언니 좀 안 좋잖아, 남 뒷얘기나 하고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적어도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면밀하게 내면을 보자 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표정이요, 이분이 좀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찾아낼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너무나 표정이 똑같은데 눈을 저렇게 크게 뜨고 있다니요. 자, 이를 열어보겠습니다. 솔라 이클립스가 나옵니다. 자, 9월이 하반기 이클립스가 있게 되죠. 9월 7일 날에 월식이 있고 9월 21일 날에 일식이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일식 카드이기 때문에 9월 21일을 의미하는 카드기는 해요, 올해. 그렇게 볼 때는 날짜로 나왔다고 볼 때는 9월 21일이 이분에게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 가능하고요. 레볼루션이라고 되어 있죠. 즉 일식의 에너지는 무엇인가가 강력하게 폭발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잠잠하게 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떤 큰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분의 어떤 주변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도 이분이 뭔가 좀 크게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진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여러분들과의 관계로 볼 때는 교점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겹쳐지는 에너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느낌적으로는요, 다른 어떤 시기 때 이 카드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게 9월 10월이라고 볼 때는 느낌적으로는 상당히 그 일식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일식은 처녀자리에서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요 두 카드가요, 상당히 처녀자리의 카드로도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처녀자리 분들은 너는 못됐어, 너는 착해, 이렇게 판단 내리지 않아요. 상당히 깊게 파고들면서 분석을 하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진짜 처녀자리의 감성을 가지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도 들긴 듭니다. 얘가 휙 떨어지는데 보고만 갈게요. 야, 비너스가 나오나요? 비너스는 사랑의 별이죠. 뭔가 이분에게 사랑의 기운 같은 게 오고 있나 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 솔라 이클립스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폭발한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두 장을 열게요. 프레젠트 카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 장 더 열게요. 플루토가 나옵니다. 그래요. 프레젠트 카드와 플루토가 나왔습니다. 프레젠트 카드는 현재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분은 상당히 현실주의자다. 이게 또 단어를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낄 수가 있는데, 현실주의자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뭔가 뜬구름 잡는 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이뤄온 것, 내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에서 이분은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솔직히 야망이 있고 이런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고마워하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죠. 열심히 달려와서 현재 내가 있는 이 위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재물들, 모든 것들이 다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충분히 지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플루토가 나왔잖아요. 플루토는 일단 상당히 강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플루토는 물병 자리에서 이제 닻을 내리고 약 한 27년 정도를 머물게 될 거거든요. 상당히 긴 사이클에 있는 아주 묵직한 에너지의 카드예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이분이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아주 긴 시간 하게 될 무엇인가로 보여지는 카드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랑의 카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하고 어떤 인연이 이어질 때 그 인연이 상당히 길게 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솔라 이클립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솔라 이클립스 때, 즉 9월 21일 날 일식이 있고 나서 이분에게 좀 많은 마음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분이 여러분을 이제 만나게 될 거잖아요. 새로운 인연이니까. 여러분을 보고 나서 이분이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픽처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리딩은 새로운 인연 리딩입니다. 그죠? 그렇게 볼 때는 두 분은 사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는 뭐냐? 어떤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은 내 사진 안에 있는 상황처럼 과거이고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두 분이 만났어요. 데이트를 하든 뭘 하든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느끼는 건 이전에 가졌던
좋았던 사랑의 기억이 떠오른다. 여러분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분의 과거의 분일 수도 있죠. 즉 두 분이 사귄 적이 있다. 또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보통은 이제 이별이 되고 재회를 하면은 막 눈물을 흘리고 네가 나한테 왜 그랬어 뭐부터 시작해서 약간 요런 느낌의 감정이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픽처는 뭐냐면 두 분이 이별이 되고 나서 정말 시간이 오래 지났고 서로에 대한 앙금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밥 한번 먹자, 우리 돈가스 한번 먹자 라고 됐던 그 상황에서 좋았던 추억이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사랑이 시작된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타로를 옆에 올려봅시다. 타로를 올리면 뭔가 확실한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매지션의 역방향이 나오고요. 매지션의 역방향 7개 칼의 역방향이 있고요. 그렇군요. 저스티스가 있네요. 그렇군요. 뭔가 상당히 냉정한데 지금 이 상황이. 풀의 역방향도 나옵니다. 그래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요, 페이지 컵이 있습니다. 자, 나와있는 타로는 상당히 강한 에너지이긴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5장 카드에서 무려 3장이나 메이저 알카나 카드잖아요. 언더라인이 중요한데 언더라인이 페이지 컵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카드들은 딱히 어떤 감정적인 무엇인가를 말해줬다라기보다는 갖고 있는 결심 같은 것을 말하는 듯한 느낌의 카드인데, 새로운 사랑이 싹 튼다 라고 볼 땐요, 이분은 지금 어떤 누군가와 사랑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사랑이 생긴다라는 걸로밖에 안 보여져요. 그 말인즉슨 이 픽처마저도요, 이분은 이렇게 말하면 좀 이분이 좀 나쁘게 보이는데 어떤 큰 사랑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사랑이 상당히 머릿속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어떤 사랑이 안 좋게 끝나면 그 사랑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때 그 사랑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하고자 한다 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세븐 스워드가 나와 있잖아요. 얘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 상황으로 볼 때는 이분이 어떤 기억 하나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았던 추억의 사랑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랑에서 나가려고 하는 걸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카드가 매지션이잖아요. 이게 새로운 사랑을 이제 시작하자, 약간 이런 느낌의 카드인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마음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반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같이다, 안 하려고 하고요. 심지어 저는 이 저스티스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마음을 안 흔들려고, 즉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에너지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만약에 얘가요, 이 풀카드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분이 이제 여러분하고 새로운 사랑을 하면서 과거에 좋았던 추억은 진짜 추억으로 남기고 가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나와 있는 카드는 나는 과거의 사랑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과거의 사랑이 나쁘지 않아, 이별은 됐는데 상처가 아니야, 나한테 너무나 좋은 추억이고 그 추억이 너무 소중해, 그래서 나는 어떤 새로운 사랑으로 가고 싶지 않아 라는 느낌이에요.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변화가 들어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클립스도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은 지금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새롭게 온 여러분들의 사랑을 이제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예를 들까요? 돈가스가 있는데 돈가스를 이제 먹으면 안 되나 봐요. 뭐 고혈압이 있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돈가스에 대한 너무나 좋은 추억이 있어서요, 내가 건강을 잃더라도 돈가스를 포기 못하겠어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얘를 좀 잘못 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인데, 지금 이분에게 나타난 건 뭐냐면요, 돈가스를 끊을 수 있는 건강한 음식이 하나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이 싫으면 모르겠는데 그 음식이 지금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도 돈가스를 못 놓겠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누군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못 놓는다라고 하면은 뭐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피처잖아요. 그 사랑은 이미 끝났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어떻게 따지면 여러분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라고 볼 때는 이게 좀 유치하긴 한데, 이분이 정말로 좋아했던 그 이전의 사람이 여러분하고 좀 많이 닮았거나 여러분을 보면 그 사랑이 떠오르거나 이래서 그걸 거부한다? 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플루토가 있고 이클립스가 있다면 요 두 가지 다요, 변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이분에게 있어서 변화를 거스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사진은 진짜 사진으로 남겨놓는 게 맞겠죠.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전에 파랑새 썼잖아요. 파랑새에 나온 상대편도 약간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일이 바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랑을 일부러 거부한다, 약간 요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분은요, 내 머릿속에 있는 좋은 추억을 다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누군가와 새롭게 사랑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한다, 약간 요런 느낌 쪽에 가까운데, 그러면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랑은 시작됐어요. 여러분을 만나고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아, 커션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경고 카드가 나왔습니다. 경고. 아, 그렇군요. 얘가 일단 뒤집어졌는데요. 9개 로즈예요. 그렇군요. 얘는 그냥 참고만 하고 가겠습니다. 9개 로즈.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볼게요. 퀸 오브 로즈가 있고요. 멋진 미스 USA 카드가 나오고, 19번 파라다이스 카드가 나오고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3개의 링스 카드가 있고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3개의 프루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새로운 인연 리딩이에요. 이분하고 여러분이 잘 돼서 커플이 되고 행복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좋겠죠. 자, 그런데 이 카드는 여러분이 이분 때문에 다소 마음고생을 할 것만 같은 리딩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고생이 이분이 뭐 어떤 누군가와 바람을 피운다, 뭐 이런 느낌의 에너지가 아니고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여는 걸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와 사귀게 될 때 마음의 문을 안 열면, 아, 죄송합니다, 저의 스타일이 아니세요, 제가 뭐 노력을 해봤는데 우리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뭐든 간에 그렇게 끝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카드가 아주 강력하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건 이분이 여러분 주변에 계속 머물 거예요. 그리고 친구처럼 계속 주변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분을 정말 좋아하시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힘들어지겠죠. 이분이 꺼낸 요 카드들은 다 하나같이 여러분들은 멋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두 분이 함께 있으면 정말 재밌는 것도 맞고 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을 하나 둔다는 거예요. 일단 언더라인이요, 이게 친구 카드입니다. 친구는 연인하고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행복해하고 이 사람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한다는 카드마저도 나와 있는 상태라면, 요 카드가 만약에 다른 카드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 경고 카드는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에게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카드들 중에서 뭐 이분이 사기꾼이다, 뭐 이분이 바람을 피는 바람둥이다, 뭐 이런 카드가 나왔으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이분 만나지 말라고. 그런 카드가 아니라 나와 있는 카드는 여러분이 이분에게 좀 흠뻑 빠질 수 있는데, 이분이 뭔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그럼 우리가 사귀자라는 말은 하지를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요 카드들도요, 깊은 추억 하나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이 이분과 알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너무 깊게 빠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과 이분이 있을 때요, 함께 있을 때 너무 재밌을 거예요.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한 거예요. 흠뻑 빠지게 되긴 할 텐데, 지금 중요한 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아는 사람이잖아 라는 느낌을 확 받으실 수 있어요. 연인으로 발전되어가는 상황인데 왜 갑자기 이런 느낌을 받는 거지라는 게 느껴지면 허탈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감정 컨트롤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세 개의 링이 나온 걸 보면요, 지금 두 분의 만남이 모임이나 이런 데서 만나시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술자리를 했는데 친구의 어떤 선배가 온 거죠. 무슨 동호회 같은 것도 가능하거든요. 뭐 스노클링 동호회, 오징어 잡이 동호회, 돈가스 동호회, 뭐든 간에 동호회 여러분이 가입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만날 수도 있지만, 한 달이 걸쳐서 알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지금 이게 3-3 에너지라서 그래요. 그런데 흠뻑 빠질 겁니다. 흠뻑. 고백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아니야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웃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좋아? 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자, 예를 열어봅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야, 이게 이렇게 나와버리나. 아, 그렇군요. 지금 꺼내고 있는 카드는 뭐냐? 여러분이 이분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에요. 러브콜, 핫브로큰이 나옵니다. 무조건적으로 좋은데 이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데, 제가 지금 느껴지는 이 핫브로큰은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러브콜은요, 딴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적으로 좋다는 말이거든요. 무작정적으로 좋으면 사귀고 싶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이 싫으면요, 그냥 싫다고 말하고 전화번호를 차단한다든지 여러분하고 두 번 다시 만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느낌의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계속 알고 지낸다라는 느낌의 카드가 지금 나와 있어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참 이게 되게 웃긴 말인데, 너무 깊이 사랑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러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딸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인데, 두 분이 뭐 딸이 있나요? 뭐 그럴 순 없죠. 새로운 인연이다 보니까. 이 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요, 딸은 무작정 귀엽고 이뻐요. 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참 그냥 막무가내로 좋다는 말이에요. 딸은 그런 거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에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들 에너지는 뭐냐면 호기심이 막 생긴다 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인데, 딸은요 무조건적인 사랑받는 자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딸하고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부모 가정이다, 여러분이 진짜 딸이 있다, 뭐 그러면 딸과 관련해서 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뭐 알 순 없어요. 하지만 에너지 자체로 볼 때 그냥 무작정 좋은 겁니다. 메시지 카드를 열어봅시다. 메시지 카드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가라고 하네요. 제가 했던 리딩에 따르면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확률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따라가라. 마음을 따라가면 친구로 지내다가 바뀔 수도 있겠죠. 충분히. 자, 펜서가 나옵니다. 개자리예요. 개자리는 참고적으로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생일을 가지신 분인데, 개자리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개자리는요, 키워드가 보호입니다.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을 보호하는 그게 좀 강해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일단은 체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해요. 왜냐하면 걔가 이제 껍데기가 딱딱하잖아요. 펜서는요, 내가 좋아야지 됩니다. 어떤 누군가가 고백을 하고 사랑을 계속 노크하면 마음이 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캔서 같은 경우는 개자리는 자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이걸 고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마음이 바뀌기가. 그런 별자리이기도 한데,
지금 저는 얘를 시기 카드로 꺼냈어요. 숫자 4죠. 날짜에 4자가 들어가는 날짜가 좀 중요하다. 인데 일단 일식 카드가 나왔는데 일식은 9월 21일이니까 4하고는 관련은 없는데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캔서라면 이분이 마음 돌리기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플루토하고 솔라 이클립스가 나와 있다면 마음이 점점 변해갈 확률은 상당히 높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캔서분이요, 마음이 돌아서서 이제 여러분에게 마음이 꽂히잖아요. 그러면요,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이 이분이 싫어서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참, 이분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런 게 또 개자리기도 하죠. 마지막 카드 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카드를 열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도 다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자, 두 분의 관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Benefit of the Doubt 카드가 나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의심의 여지예요. 자, 의심의 여지라고 하면 딱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이 좀 안 좋은 사람인가? 라고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의 어떤 문장은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한번 가보자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가서 이분에게 계속 러브콜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저는 이게 여러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은 닫혀 있는데 이분은 지금 어떤 과거의 사진에 빠져 있고 이 사진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개자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노크하고 여러분이 계속 친밀하게 다가오고 하다 보니 이분이 여러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가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개자리라고 볼 때 이분이 여러분에게 또 마음에 상처 줄 수 있습니다. 미안해. 내가 마음이 닿지 않았어든 뭐든 간에 그럴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이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라면 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어느 정도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시면서 가셔야 될 부분이 확실하게 있을 것 같고 제 느낌적으로 이 카드가 딱 열렸을 때 느껴지는 건 이분이 여러분하고 사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요,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까지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이 이분을 너무 좋아한다는 게 저는 많이 느껴져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참 그게 완급 조절 부탁드려요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또 될까요 또? 여러분도 어른이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죠 뭐.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오징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9월 10월 두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세 번째 스포츠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입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올 텐데요. 8월 피서 잘 다녀오셨는지 궁금하네요. 9월, 10월 여러분에게 어떤 인연이 다가올지 볼 텐데 첫 번째로 좀 준비한 카드가 이게 타로 카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되는데 만나게 될 그 분이 주변의 사람들은 그분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의 내면, 그분의 성격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적으로 그분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 상당히 개구쟁이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얼굴이에요. 일단 웃고 있죠. 그리고 지금 눈을 왼쪽으로 보고 있는 상태예요. 입 주변에요, 지금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욕심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건데 과자를 먹고 입에 부스러기가 있는데 또 다른 쪽으로 시선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 좀 욕심이 많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꼭 가져야 되고 하는 그런 느낌의 사람으로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웃고 있잖아요. 뭔가 기분은 좋은데 또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의 실제 내면을 볼게요. 여러분, 이분은 좀 걸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음흉하죠? 지금 이분도요, 또 눈을 돌렸어요. 지금 이 표정 두 개 다 정면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의 것을 좀 탐한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지금 내면에 그 미소도 다소 좀 음흉해서 이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안 좋은 행동을 한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뭔가 좀 구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타로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 보는 거긴 한데 지금 이 카드 안에서도 요런 표정도 있고요. 요런 표정도 있고 다양한 표정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눈의 방향이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으로 보고 있다면 정면을 응시하지 않는다는 게 좀 크죠.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약간 한눈 파는 캐릭터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에게 썩 좋지 않은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9월, 10월에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인데 만약에 만났는데 좀 이런 진짜 행동을 하고 이런 느낌이 있다 이러면은 믿고 걸으시고 11월, 12월 새롭게 나타날 인연을 기다리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분 어떤 분인지 계속 따라가 봅시다. 제가 잘못 느끼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구나. 자, 사수자리 카드가 나옵니다. 요 두 장이요. 사수자리를 그대로 표현을 했네. 자, 사수자리 분의 키워드는 호기심입니다. 이게 욕심하고 좀 다른데요. 새로운 것이 생기면 그쪽으로 계속 눈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다소 호기심이 많은 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수자리가 그럼 나쁜 별자리냐? 아닙니다, 여러분. 사수자리 분은요, 상당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요.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요 표정은 뭐냐면 사수자리 분이 만약에 이 스포츠카를 갖고 싶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1억이다 라고 할 때는 이 1억을 벌기 위해서요, 모든 걸 바칩니다. 그게 사수자리예요. 그런데 1억을 벌어서 이 차를 샀잖아요. 그러면 이 차를 즐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에 호기심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죠. 그게 사수자리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이분이 진짜 사수자리라면 호기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다가도 얘가 지금 다른 것에 또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고양이를 입양을 하고 싶다든지 고양이에게 빠진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난처할 수 있죠. 뭐가 됐든 조금 다릅니다. 사수자리분. 이게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파이어 사인이거든요. 양자리, 사수자리, 사자자리가 파이어잖아요. 파이어 사인 분이랑 연애를 하면요, 파이어 사인 분의 리드에 이렇게 딸려갑니다. 데이트 장소, 데이트를 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마저도 다 파이어 사인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수동적으로 사랑을 좀 이렇게 따라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이어 사인 분 만나면 정말 좋습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나쁜 분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쁜 분. 자, 가을 카드가 나오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게 9월, 10월이니까 가을 카드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체인지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가을 카드와 체인지가 나왔는데요. 뭐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면 이제 가을에 내가 바뀔 것이다 라는 건데, 이 체인지 같은 경우는 이 여성분이 가방을 싸서요 어디론가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용기를 내서 그곳을 떠난다 라는 것을 좀 크게 의미를 하기는 하고요. 이 가을의 에너지는 시기적으로 나왔다면 그냥 9월 10월인데 하베스트라고 되어 있죠. 즉 이 사수자리로 추정되는 이분이 이전까지, 그러니까 8월까지 정말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놨다면 9월, 10월에 그 성과를 거둔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저는 이 체인지가요, 이분이 뭔가 큰 변화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들어요. 여러분하고 만났잖아요. 이분이 여러분을 보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체이서가 나오네요. 그렇군요. 자, 체이서가 나왔습니다. 쫓아가는 자죠. 여러분을 보고 느끼는 게 뭐냐라고 해서 꺼냈는데 얘가 나왔다면, 여러분이 이분에게 흠뻑 빠져서요, 여러분이 이분을 쫓아간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반대라고 볼 때 이분이 여러분에게 빠져서 여러분은 이분을 좀 거부하는데 이분은 계속 여러분을 쫓아간다, 뭐 이렇게도 충분히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이 체이서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은연중에 이분이 느끼는 것은
내가 상처받지 않아야 된다. 사랑에서 내가 버림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 이분이 느낀다라는 것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별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게 될 확률이 좀 높은가 봐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분은 그렇게 느낄 수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제 느낌적으로는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쫓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집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느 분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카드를 한번 열어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이분의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체이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수자리라서 그래요. 사수자리 분들은 체이서입니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걸 듣고 계시는 사수자리 여러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멋지고 최고의 별자리 맞아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발전해요.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분들이잖아요. 자, 한 장씩 열어봅시다. 템퍼런스가 나와요. 자, 참고적으로요, 여러분. 꺼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템퍼런스, 이 카드가 사수자리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시게 될 분은 느낌적으로 사수자리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6개의 컵이 나와요. 6개의 컵, 9개의 칼, 역방향이군요. 그래요. 9개의 칼, 역방향. 킹 스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요, 3개의 지팡이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자, 요렇게 카드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요, 여러분, 이 체이서가 여러분이 이분에게 흠뻑 빠져서 다수 집착하면서 이분을 막 쫓아다닌다, 뭐 이런 카드가 아닌 것 같고요. 이 분이 현재 하고 있는 게 어떤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분이 이전에 했던 어떤 사랑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랑을 놓기가 많이 힘든가 봅니다. 오늘 카드가 왜 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상대편들이. 아무튼요, 지금 나와 있는 요 카드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나는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건데, 내가 어떤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그 사랑에서 버림받을까봐 이전처럼, 그 말인즉슨 이분이 어떤 사랑을 했을 때, 과거의 사람이랑 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버림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는 걸 좀 거부하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을 봤잖아요. 그럼과 동시에 이분이 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을 완벽하게 잊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있던 사람을. 그리고 이 3개의 지팡이가 상당히 큰데요, 여러분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이분은 그 A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고요,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건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을 애매하게 했다가는 놓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게 아주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버림받는다는 두려움도 있기는 있으나,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나의 입장이나 나의 어떤 행동을 보여주지 않게 되면 여러분도 이분에게서 떠나가게 되잖아요. 지금 그게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 확실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체인지도 뭐냐면, 이제는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나의 무엇인가를 보여줘야겠다. 나는 사수자리야.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편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여러분이 이분이랑 만약에 사귀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이분이랑 사귀었는데요, 9월과 10월에 그 2달 사이에 여러분이 이분에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전 상대편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연락을 받고 나서요, 이분이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전화를 하거나 뭐 톡을 보냈거나 했다는 말은 이분하고 뭔가 잘해보자라는 걸로 해서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거기서 오케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함께 다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과 뭔가 다시 됐을 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분이. 솔직히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과 뭔가 다시 잘해보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상당히 많이 노력이 필요하실 거예요. 아무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이별이 된 거라고 볼 때는, 이분은 그 경험을 통해서 두 분의 관계가 크게 발전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좀 커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면 여러분이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분이요, 킹스워드를 꺼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명확한 대답을 해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일 것 같진 않아요. 그게 두 분이 만약에 사귀었다라고 볼 때 제가 추론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이분이 버림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서 여러분을 보고 나서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라고도 생각은 하지만 결론적으로 나랑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런 나의 그 애매한 액션이 이제는 연락 안 하고 끝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더 커서 입장 정리 확실하게 해서 여러분을 잡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이 들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리딩을 하면서 얘가 좀 휙 튀어나오려고 했는데, 여러분 얘는 그냥 보고만 갈게요. 다시 넣을게요. 기다려라 카드가 나오네요. 솔직히 이 페이션스가 이 카드거든요. 뭔가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기다려야 된다면 여러분이 이분을 좀 기다려줘야 된다는 그 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분이요, 확실하게 뭔가 액션을 취할 것 같기는 하니까 한번 봅시다. 두 분 어떻게 될지요.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아, 커밋먼트가 나오네요. 사귀자 카드가 나오네요. 자, 사귀자 카드가 나왔잖아요. 자, 그 말인즉슨 가깝게는 7, 8월, 좀 멀게는 뭐 5월, 6월 그때쯤에 두 분이 뭔가를 했을 수도 있어요. 뭐 썸 같은 거. 자, 봅시다. 어떻게 될지요. 자, 한 장씩 가볼게요. 자, 4개의 링이 있네요. 그래요, 4개의 링. 지금 하트인데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2개의 링입니다. 하, 이렇게 되나요? 그래요. 자, 다음 카드. 어드바이저가 나오네요. 다 하나같이 2번 카드, 2번 카드, 4번 카드예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킹 보스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밑에 나와 있는 요 카드 있잖아요, 타로 카드. 그 타로 카드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카드가 나왔습니다. 두 분은요, 이미 관계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썸이 있거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썸이든 뭐든 간에 했을 때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고백했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분이 좋아서요, 계속 나와 사귀어줘, 나와 함께 해줘, 이런 것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4개의 링이 나왔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분이 아직까지 마음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분이 이별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나타난 거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비교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킹로즈가 나온 걸 보면은,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노력을 했다라고 볼 때 이 분은 다소 여러분이 여러분이란 사람 진짜 끈질기네 라고도 생각은 했지만, 끈질기고 즐기다고 생각했으면은 애신작에 여러분을 잘라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카드가 나왔다는 말은 이분도 여러분이 싫지 않기 때문에 헷갈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요 카드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요, 그 마음에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혹시나 돌아오면 어쩌지라는 생각에서 여러분을 선택 안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계속 지금 여러분이 노력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분이 이제는 조마조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어떤 결단을 내리고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킹로즈는 뭐냐면, 이분이 우리 사귀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만약에 지금 두 분이 뭔가가 시작이 됐다면, 그런데 뭔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분은 헷갈려 했던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었던 것도 아니고, 단지 마음 안에서 아직까지 내보내지 못했던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있던 하트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안 됐던 건데, 그리고 계속 쟀어요.
이렇게 저울에 올리고 그 옛날 사람이 돌아오면 어쩌지? 여러분이 날 떠나면 어쩌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가 아주 심사숙고하게 결정 내리게 되고, 특히나 이번 어드바이저의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뭔가 최후 통첩이나 이런 걸 날렸을 확률도 있거든요. 진짜로 나 이제 선택 안 하면 난 떠나버리겠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뭔가 돌려서라도 말했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심사숙고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분이 결정 내리는 건 우리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은 가게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분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란 사람 뭐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지 뭐 라고 했다면 이런 심사숙고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만큼 이 저울에 올라가 있는 요 용량만큼 어떤 사람이 마음에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놔주기로 결정을 한다는 그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요런 상태로 이게 사귀게 되면 결정을 내린 것까진 좋은데 여러분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여러분이 컨트롤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 이렇게 리딩을 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요 표정 있잖아요, 요것도 좀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분이 여러분 눈을 못 보는 거였네. 결단을 못 내려서.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정하지를 못하는 그런 표정이었나 봐요. 그런 성격일 수도 있고, 확실하게 결단 내리고 하는 부분을 잘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 예를 열어봅시다.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렇게 나오는군요. 등에 비수를 맞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나 봐요. 이미 한번 까였거나 뭐 썸을 타다가도 얘 진짜 매너 없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요 바꿔보면은, 등에 비수를 맞았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분을 엄청 좋아했다는 말이죠. 등에 비수를 맞은 사람한테 나의 약혼 반지를 전해주고 싶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속마음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마음의 상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포기가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이 카드가. 그만큼 여러분이 이분을 좋아했고 여러분이 노력했나 봐요. 이 체인지도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마음을 바꾼다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분 사이에 뭔가 좀 큰일이 한번 있었다면 그게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드네요. 천사의 조언도 열어봅시다. 칠드런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이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말인데, 이게 솔직히 사랑의 리딩이 아니었다라고 볼 때는요, 여러분의 뭐 직업이 뭐 유치원 선생님, 아이들 동화책 만든다든지 약간 아이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는 쪽이 낫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 카드기는 한데요, 솔직히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순수하게 재밌게 논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분하고 뭔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이처럼 뭐 차릉놀이를 하든 뭐 미끄럼틀을 타든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로 같이 그냥 재밌게 놀아봐라 라는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커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였다면 그러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이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메시지 카드도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야, 여러분, 아까요 카드가 하나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그게 페이션스 카드가 나왔었잖아요. 여기에 have patience가 나왔어요. 인내하라 라는 의미잖아요. 이분이 9월에서 10월 그 2달간에 여러분에게 확고한 어떤 결심을 갖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가 왜 나온 것 같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분을 완벽하게 포기하려고 하는 직전인가 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하라라는 말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이 열릴 건데 여러분을 너무 지치게 한 것도 맞는데,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카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쟁취하거나 얻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만큼 힘든 게 또 없죠, 그죠? 자, 이 카드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숫자 7이 나오네요. 뭐 9월 7일, 17일, 27일, 뭐 10월 달에도 7은 있고요. 여기는 7일 혹은 7주 뒤인데 7주 뒤가 되면은 10월 마지막 주쯤이 되겠죠. 마지막
주에서 한 주 앞에. 그러면은 뭐 한 달 하고도 한 20일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나왔나? 7주 뒤쯤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니까 7주를 기다려라. 7주도 짧지 않잖아요. 그죠? 이 카드가 결론 카드인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다렸다, 인내했다, 그러면은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자, 트윈 플레임 레커니션 카드가 나오는데요. 일단 트윈 플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부타로에서 6년 정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죠. 트윈 플레임. 쌍둥이 불꽃인데요.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만나면 좀 다투고 잘 안 맞는 것 같고 하지만 너무 강렬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은 사랑은 있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 트윈 플레임입니다. 그런데 이 트윈 플레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소울메이트보다 더 강렬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이 트윈 플레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윈 플레임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분이, 여러분이 내 사람이구나라고 알아차리게 된다라는 말인 것처럼 일단 느껴지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힘들었던 과정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분이 별거 아니었다, 두 분은 그냥 왼수지간으로 남는다, 뭐 이런 카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윈 플레임이 나왔다라는 말은 두 분은 결론적으로는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카드가 다 나왔죠. 리딩은 끝났는데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같고요. 여러분이 거의 포기 직전까지 오신 상황인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이었다라고 해서 다가올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스포츠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2달 만에 가지고 온 새로운 인연 리딩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말씀드리는 멤버십 가입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러브였습니다. 바이. Stop.